그 내가 받은 분양가가 100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잔금을 안 냈을 때 이게 뭐 어쨌든 그 핑계든 아니면 또는 돈이 없든 간에 안 냈을 때 저쪽에서 계약을 해제시켜 주게 되면 보통 계약서에 그 위약금이라고 하나요? 네, 손해배상 그 부분 네, 10%로 보통 네, 잡거든요. 여기도 그렇게 돼 있죠? 네, 그러니까 그렇죠. 그럼 나는 땡큐다 사실은. 네, 내가 뭐 이걸 그 내 돈 주고 잔금 다 내고 들어가면은 사실 100으로 받았던 그 가치가 지금은 사실 60이 될지 70이 될지 그것도 모르겠다.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. 네,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내가 잔금을 안 내서 저쪽에서 계약을 해제시켜 주면은 난 너무 고맙다.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. 네, 뭐 그런데 공감하시는 거죠. 네. 근데 지금 이제 어, 계약 해지를 얘기해도 음, 중도금이 들어가고 나면 우리 임의로 해지는 안 되는 그렇죠. 이제 거죠. 그건 맞아요. 네, 뭐 내가 해약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나는 그냥 계약금 포기할래, 난 접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권리는 지금 단계에서는 없어요. 네, 없는데 이제 그걸 이 문제, 모텔 문제로 해가지고 법정 시비하고 잔금 안 내고 이렇게 하면서 분쟁을 만들어가고 심지어 상대방이 만약에 이게 그러면 너 잔금 안 냈으니까 계약 해제야 라고 하더라도 나는 고맙다는 거예요. 그렇죠, 그죠? 그렇죠. 네, 근데 이게 그걸 불사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방법이 맞습니다. 그 방법, 그쪽 음, 방향으로 가는 게. 그러니까 이게 재판에서 꼭 승소해서 뭔가를 받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목표뿐 아니라 내가 재판에 설사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이거 가지고 만약에 그 잔금 미납을 이유로 해서 그냥 계약 해지해주면은 난 잔금 내는 것보다 낫다.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방향은 맞는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무조건 그럼 재판을 가느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꼭 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. 왜냐면은 이게 그 요즘 시장상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게 지금 잔금 안 내게 되면은 그 시행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여력이 있어서요. 이게 음, 중도금 어느 정도까지 대출 나왔어요 이게 50%. 50% 네, 분양대금이 50%가 네, 나왔죠. 네. 그러면 아까 이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거거든요. 네. 이게 그 분양객 해지가 되면은 예전에는 이제 시행사들이 그 어느 정도는 분양이 좀 된 상황에서 자기 돈 가지고 뭔가 그 뭐랄까 계약 해지된 사람들의 대출금 우리는 지금 법인들이잖아요. 법인들의 대출금을 좀 갚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아마 뭐 여러분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양받기 싫어할 상황이란 말이에요. 잔금을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 이게 내가 100으로 받았는데 지금 가치가 60밖에 안 되는데 내가 잔금을 내는 건 미치지도 않냐. 다른 거 다 법리적으로 떠나서요. 그게 그냥 상식적인 판단이긴 하거든요. 그렇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죠. 그러면 이 사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? 사업장이 부도날 가능성이 많거든요. 이제 부도나면 이제 어떻게 되겠냐고 뒷정리가. 대출받은 사람은 이 내가 뭐 예를 들면 이제 법리적으로는 이게 내가 분양대금을 못 내서 계약 해지될 여지도 있고 그죠? 아니면 이거 다투는 사이에 뭐 이 사업장 자체가 아예 물건들 자체가 공매로 넘어가 가지고 지금 많습니다 되게 공매로 넘어가서 물건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. 자기들이 이제 자, 소송이란 게 이제 분양대금 청구 소송, 그죠? 내가 너 계약 내줄 수 없다. 자기들도 바보 아니면은 지금 시세가 60으로 떨어진 물건들을 그냥 10%만 몰수하고 그냥 놔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 뭐랄까 그 저기 쪼는 목적으로 소송을 한단 말이에요. 분양대금 청구 소송을.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뭐 지치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물려가지고 소송을 하는데 그 소송을 해서 자기들이 승소 뭐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약간 이제 계약 해지가 되느냐 또 손해배상이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쟁점이 되겠죠. 근데 그 재판하는 와중에 그게 사업장이 부도 나가지고 그 물건들이 날아가 버린 경우가 많아요, 제법. 어, 그 못, 시행사에서 부도가 나면은 시행사가 부도나고 물건들이 다 그렇죠. 이제 공매로 넘어가는 그렇죠, 거예요. 그렇죠. 예.
그러니까 이제 시행사도 그 우선 신탁 계약에 따른 그 프로세스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프로세스를 못 지켜주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프로세스라는 게 이자 납부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. 대금 저기 대출금 갚고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게 되면은 그게 저기 그 우선 수익자가 공모해 넣어라 나 자금 회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당연히 1순위 쪽에서 일어나지 않겠어요? 1순위는 이제 가장 먼저 받아갈 수 있는 되거든요. 그러면 거기서 공모해 넣으라 그러면 이제 공모에 들어가가지고 그 물건이 팔려버리게 되면 소송이 붕 뜨게 됩니다. 지금 분양대금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돈 내고 가져가라고 하는 소송인데 그 물건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. 재판 도중에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, 소송이? 소송이 그거 설 자리가 없거든요. 오히려 이제 반대로 저쪽이 계약 위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. 개- 아무래도.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계약이 이 모텔 문제 때문에 계약이 해제됐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가사 해제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잃어버렸으니까 너 책임이야. 너 때문에 계약 해제됐어라고 해서 그 계약 해제를 이제 그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이제 해둘 수가 있단 말이죠. 계속 끝까지 청구를 할 수가 상대방은 있다는 이제 거죠, 분양대금 청구를 우리한테. 하는데 네. 분양대금 청구가 하여튼 그, 그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모양새가 이상하게 돼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그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. 그 상대방이라는 거는 뭐 시행사인가요? 시행사, 예, 시행사, 예, 시행사요. 시행사죠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냥 재판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뭐 물건들이 날라가고 뭘 하든 간에 어쨌든 그 이게 분양계약에 그 따라 있는 그 뭐 대출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여전히 살아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그거는 또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. 여전히. 공매로 물건이 넘어가죠. 공매로 물건이 넘어가면은 그 공매에서 이제 얼마에 팔리게 되면 만약 60에 50에 팔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 50에 팔린 돈을 우선 수익자가 일부 가져가잖아요. 그죠? 가져가는데 그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그 우리한테 대출해 준 쪽이 우선 수익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여전히 대출금에 대한 그 책임 이런 부분 여전히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 부분은 이제 감안하셔야 돼요.